사물의 이야기로 사회를 짚어보는 시간.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번 주는 많은 학생들이 끝없는 과제에 조모임으로 쉴 틈 없이 바빴었는데요. 이번 주는 그 노력에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꼭 바쁠 때면 이상하게도 잠자고 있는 SNS 소식이 궁금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 저는 SNS에 푹 빠져 예전 사진까지 뒤적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창시절 사진을 보면서 캡처하기도 하고 친구에게 보내주기도 하면서요. 물론 예전보다 훨씬 예뻐진 친구의 얼굴을 보며 놀리는 것도 빼놓지 않았답니다. 요즘 친구들끼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나도 눈하고 싶다, 코하고 싶다. 누가 이번에 쌍꺼풀 수술했는데 여신이 됐더라. 이런 얘기요. 새삼 성형수술이 비싼 옷을 사입는 것만큼 평범한 외모 가꾸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형. 사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이목구비 하나 구입하고 싶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프랭크 오션의 슈퍼리치 키즈. Super rich kids with nothing but loose ends. Super rich kids with nothing but fake friends. Start my day up on the roof. There's nothing like this type of view. Point the clicker at the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일상에서는 만나기 힘든 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스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왔고요. 한국어로 제 이름이 칼이라는 뜻이라네요. 이름에 걸맞게 저는 한국에서 외과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외과의사는 아니고요. 한국에서 돈을 제일 잘 번다는 성형외과 의사랍니다. 요즘 쉴 틈 없이 바빠요. 곧 다가올 방학 시즌에 예약을 하기 위해 환자들이 상담을 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5월 초 황금 연휴에는 생각보다 널널하게 보내었는데요. 아마 저 대신 저의 동료 주사기가 훨씬 바빴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연휴에는 회복이 빠르고 간단한 일명 뿌띠 성형을 하고 돌아가거든요.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단기간에 턱선이나 콧대를 성형할 수 있어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홍보하는 것도 직업병인 것 같네요. 환인 꽝린, 어서오세요라는 중국어입니다. 이렇게 고객 유치를 위해 중국어도 배우고 홍보하는 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답니다. 하지만 요즘 요우커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성형외과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소문으로 의료 불신이 심각하거든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성형외과 블랙리스트에 저의 병원의 이름이 없는 걸 확인하고 어찌나 다행스럽던지. 사실 환자들의 불신은 어쩌면 예견된 것일지도 몰라요. 의사가 수술 도중 생일 파티를 하고 보형물로 장난을 치는데 어떻게 믿고 수술을 맡길 수 있겠냐고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 동기 중 한 녀석이 최근 말도 없이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일어났던 의료사고 때문인 것 같은데 어쩜 그리 무책임할 수 있을까요? 제 동기지만 참 부끄럽네요.
요즘 저는 새로운 수술법을 익혔어요. 절개와 동시에 지혈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안전한 수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보형물만을 고집하는 저와 같은 의사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비교적 간단한 쌍꺼풀 수술이라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간단한 성형수술보다 재건수술을 더 많이 집도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물론 부작용 때문에 병원을 다시 찾으시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쌍꺼풀의 크기가 원하는 것보다 작아서 혹은 코가 조금 더 높았으면 해서 이런 이유로 재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올해만 해도 20여 차례 방문하신 한 환자가 있는데요. 20대 초반 특유의 앳되고 순한 외모가 지금은 흔한 고양이상으로 변했답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원래 얼굴과 어울리게 해주었지만 그 소녀는 왕방울만한 해진 눈에 비해 코가 소심해 보였나 봐요. 인정사정 없이 콧대를 세워달라고 조르더라고요. 눈코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나니 요새는 주사기를 찾아가서 턱이나 이마를 성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녀가 특이하다고요? 아니요. 저희 병원에 와서 두세 번씩 수술하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고 주기적으로 조금씩 고쳐서 10번이 넘은 환자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성형 중독인 것 같다고요? 네. 가끔 저도 성형 중독에 빠진 것 같은 고객들이 걱정스럽답니다. 한편으로는 단골처럼 정겨운 고객들이기도 하거든요.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봐. 안녕하세요. 사물통역사 정소라입니다. 오늘은 수술용 칼, 메스의 얘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메스는 수술도 또는 외과도라고 합니다. 메스의 어원은 칼, 해부도를 의미하는 네덜란드어로 조직을 끊거나 자르는 데 사용하는 예리한 연장을 말하는 것이죠. 사연 속 메스는 아마 그러한 이유로 네덜란드에서 왔다고 말하는 것이겠네요. 메스가 배운 새로운 수술법은 바로 전기 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혈 없이 수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수술에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중국인들의 성형 관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성형수술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어 중국인 여행객들이 성형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성형관광. 현재 성형업계는 중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간 중국인 관광객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은커녕 소송도 어려워 한국 성형외과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이 보도되었는데요. 셀카를 찍거나 보형물로 장난을 치는 등 비윤리적인 진료 행태를 보였습니다. 의학대학 졸업식에서 빠뜨릴 수 없는 행사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알고 있나요? 이 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과거 그들이 외쳤을 선서가 무색하게 느껴지네요. 강남에 가면 아까 봤던 여자가 또 지나가는 현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성형 트렌드에 맞춰서 눈매나 콧날, 얼굴 윤곽이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2004년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던 성형 중독녀 선풍기 아줌마 기억나나요? 성형 부작용 때문에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성형수술을 했던 과거를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은 성형 중독에 대한 생각마저도 조금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 방송했던 프로그램에서는
100회 이상 성형을 한 성형 중독녀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바비 인형 같은 모습을 하고도 성형수술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성형수술에 대한 경각심은 부족해 보입니다. 성형한 사실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연예인들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성형 사실을 밝히곤 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전파를 타면서 일반인들에게 성형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성형공화국 한국. 어서 빨리 자신만의 개성이 대접을 받고 각자의 특색이 사랑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시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그릇, 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느 날 시가 말했다. 아침부터 바다를 보는 건 점잖은 일이 못 된다. 떠오르는 햇살에 반짝이는 물 일렁임이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바다야 말없이 늘 하는 대로지만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이 그걸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혜운의 아침 광안리 바다. 아침 광안리 바다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인상 깊은 시 중 하나입니다. 아침부터 바다를 바라보지 않아도 은은한 달빛에 마음이 일렁이기도 하고 까만 밤을 집어삼킬 듯한 조명이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거든요.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은 바다의 일렁임이 아닌 사소한 것에서도 이리저리 요동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2015년 1월 1일 올해 첫날 조혜운 시인님께 6권의 시집을 선물 받았습니다. 책을 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하얗게 비어있는 첫 장의 자필로 제 이름과 날짜를 담아주셨는데요. 방송 편성국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힘든 시절 이름 옆에 달아주신 아나운서라는 호칭은 묘한 설렘과 함께 얇고 작은 시집에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침 광안리 바다에서 말없이 늘 하는 대로인 바다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은 이 시집의 첫 장이 될 것 같네요. 팀장님이라는 호칭이 더 정겨운 조혜운 시인님께 감사의 마음 전하며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패밀리 오브 더 이어의 히어로.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사물의 사연에 귀 기울여보고 사회 현상을 되짚어보는 시간,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의료용 칼 메스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동아인이 되길 제가 응원할게요. 또 미용을 위한 성형이 아닌 의료를 위한 성형수술이 더 활발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사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며 다음 주 사연을 기대해볼게요. 지금까지 제작가 송출의 송지민 PD 수고하셨고요. 이윤희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사물이 말했다의 DJ 정소라였습니다.